안녕하세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은 그린란드를 통제하고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면서 많은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이걸로 해서 역시 트럼프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좀 재확인된 면이 있고요. 또 트럼프 자신이 징검다리 대통령, 그러니까 46대를 쉬고 45대랑 47대 대통령이 된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상당한 개성과 거침없는 상상력이 발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평가되기도 합니다.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있는 자리에서 면전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을 뭐 거리낌 없이 할 정도니까 트럼프가 얼마나 파격적이고 직설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상 밖의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과 관련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린란드 위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녹색이 이게 그린란드인데요. 이 녹색과 이어진 이 땅, 이 대륙이 북미입니다. 바로 이 그린 바로 아래가 캐나다고. 그러니까 그린란드는 캐나다의 북동부에 위치하고 그 아래가 이제 미국이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어지는 게 아시아 대륙과 이어지는 게 앵커리지죠. 알래스카 반도. 거기에서 이제 아시아로 이어지고 여기 그리고 이제 유럽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유럽 대륙이고요. 그래서 이게 북극에서 보는 건데 북극에서 볼 때는 그린란드는 영토는 캐나다랑 이어지지만 유럽과 매우 가깝다. 지금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서 주목된 거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탐낸 게, 눈독을 들인 게 처음이 아니다. 그런 점입니다. 이미 2018년 1기 트럼프 때도 그린란드 매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탐 카튼 미국 상원 의원은 덴마크 대사에게 서한을 보내서 미국의 그린란드 매수를 제안을 했고요. 이 관련된 양국 간의 핑퐁이 있으면서, 의사 교환이 있으면서 흥정이랄까 뭐 그런 게 있었지만은 결국 요점은 덴마크 측이 이런 지하에 이거를 뭐 거절했다는 겁니다. 당시 덴마크 외교장관은 그린란드는 절대 매매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이전에 그린란드 고유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토다. 그러면서 아주 뭐 단칼에 이걸 거부를 했죠. 그러니까 당시 트럼프는 기분이 좋지 않아 가지고 예정됐던 덴마크 공식 방문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매수한다는 이 발언은 1차적으로 약간 이제 비판적인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국가가 어떻게 타국 소유의 영토를 살 수가 있는가? 물론 알래스카는 뭐 러시아부터 매입했다 그러지만 그건 과거 얘기고, 현재 21세기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제국주의 시대도 아니고 현대사회에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런 반응이 좀 나오는 겁니다. 폴 머스그레이브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마사추세츠 대학의 교수인데 1919년 포린 펄리시 기고에서 당시 1차 트럼프 행정부 때 그린란드 매수 시도와 관련된 비판적인 기고를 했습니다.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대해서 무지하다. 역사 뭐 전통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트럼프가 관심 있는 건 그린란드에 대해서 묻혀있는 이제 천연 자원과 또 자신의 업적을, 그러니까 미국의 영토를 확장하는데 자기가 기여를 했다. 그런 업적을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걸 제안한 것이다. 그렇게 비판적으로 좀 반응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9년에 공식적으로 알래스카를 미국의 주로 편입을 시켜서 영토를 확장한 것처럼 트럼프는
자기가 제2의 아이젠하워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계속 이제 이 교수는 비판적으로 보는데 국가의 주권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린란드처럼 인구의 88%가 이누이트 원주민이고 전체 인구가 한 5만 7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88%가 원주민인데 이럴 경우엔 더더군다나 매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영토의 완전성, 인티그리티의 일부다. 그래서 미국은 민주국가인 미국이 식민지 시대의 관습을 따르면 안 된다. 그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란드는 완전한 독립국으로 나아가는 중인데 이런 과정에서 나라의 주권을 바꾸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제 트럼프한테 뼈아픈 얘기는 트럼프는 자신이 부동산업을 과거에 한 것처럼 국가 간의 영토 문제를 부동산 거래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위험한 사례를 만드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작년 12월 말경에 2차 매입을 그린란드 매입 시도를 좀 한 거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때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국가 안보와 세계 자유 증진을 위해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통제하고 소유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자신은 믿는다. 그렇게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이 직전에 이제 트럼프는 켄 하워리를 덴마크 대사로 이 사람은 켄 하워리는 전 스웨덴 대사를 역임했는데 덴마크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켄 하워리는 페이팔의 설립자이기도 하죠. 그렇게 지명하면서 이 켄 하워리 대사가 미국의 그린란드 매수를 위해서 부임하면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것으로 믿는다. 그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 하워리 대사는 자신이 코펜하겐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면은 그린란드 뉴욕에 있는 미국 영사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좀 자신의 각오를 좀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면서 종횡무진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관심도 끌면서 욕도 먹고 있는 일론 머스크 또 여기에도 한마디를 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 매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또 힘을 보태는 발언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린란드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미국에? 우선 이제 자원적인 가치를 볼 때 그린란드는 남한의 22배, 22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 큰 섬입니다. 기후는 극한적으로 살기에 부적합한 조건이지만은 땅속에 있는 미개발 지하자원 지하자원이 엄청난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어서 이 자원적인 가치가 적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략적 가치입니다. 200만 평방킬로미터 크기의 그 그린란드는 대서양과 북해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지리적으로는 북미 대륙의 북동쪽에 있지만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럽에 속하는 걸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유럽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미국에게는 전략적으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 탄도탄 개발, 대륙간 탄도탄 개발이 본격화됐는데 그 이전에는 상대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미사일이 체계가 약하니까 폭탄을 갖고 상공까지 가서 그 나라의 적국의 상공까지 가서 투하를 시키는 방향으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소련의 적대국인 소련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소련의 가장 가까운 기지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린란드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래서 2차 대전 후 역사상 두 번째로 미국은 그린란드를 이제 매수를 시도한 겁니다. 2차 대전 중에 1940년에 독일의 나치는
덴마크를 잠시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령을 계기로 덴마크에 미국의 기지가 군사 기지가 좀 설립되기로 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이 이래서 그린란드를 좀 기지를 설립하는 걸 넘어서 이제 매수를 해야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상적국인 소련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그린란드 매입이 상당히 진척이 된 적이 있습니다. 1946년에 당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3%가 10억 불에 그린란드를 매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찬성을 했었고요. 그렇지만은 그린란드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이에 반해서 여기에 대해서 덴마크 왕국 내에서 그린란드에게 완전한 회원국지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식민지였는데 그래서 그린란드는 덴마크와 불가분의 일부분이 된 거죠. 나라의 한 부분이 된 거죠. 어쨌든 이후에도 미국은 핵 전략에서 필수적인 공군 기지를 이제 그린란드에 설립을 좀 했고요. 그래서 냉전 초기의 핵 전략은 대륙간 개념은 아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를 타고서 적국까지 가서 폭탄을 투하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비행기를 타고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까지 와가지고 원폭을 투하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린란드 기지는 북극 지역을 거쳐서 소련을 타겟하는데 미국에게는 아주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사 전략적인 그런 의미가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2차 최근에 매수를 해야겠다는 그 의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데는 트럼프의 정치적인 촉이나 감각이 좀 예민하다는 것을 남다르다는 것을 좀 평가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그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미국의 팽창주의를 좀 자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발전이 세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등식을 일방적으로 이제 적용하면서 이런 그 영토 확장을 좀 선제적으로 미국민에게 좀 어필한 건데요. 보니까 미국 내 트럼프의 이 제안에 대한 반응이 썩 나쁘지는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에서 미국민들은 이제 자신감을 좀 갖게 되고 발전하는 국가는 영토적으로도 좀 팽창할 필요가 있다. 그런 현대에서 뭐 근대적인 그 인식을 이제 다시 이제 소환해가지고 그런 인식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측면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인의 반응은 트럼프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이 미국이 그린란드를 좀 소유하게 되면 국가 의신을 확장하는데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좀 기대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앞으로 그린란드를 좀 매입할 때 고려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덴마크의 동의와 그린란드 원주민의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은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식민지로 좀 개발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1979년에 레퍼런덤 국민투표와 2009년에 뭐 자치권 보유 등을 통해 가지고 그린란드는 현재 완전한 자치령이면서 실질적으로 별개의 국가로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는 중앙 정부로서 외교, 국방, 확대 정책을 좀 보유는 하는데 모든 정치, 경제적인 내정은 완전히 그린란드가 이제 자치적으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한 가지는 덴마크를 설득해야 되고 한 가지는 완전한 자치령인 그린란드의 주민들을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의 동의인데 이거는 의회의 동의를 좀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미국의 그린랜드 매수 시도는 18세기 1860년대에 이루어졌는데 당시에도 어느 정도 진정됐는데 그 진전되는 그린랜드 매입 시도를 당시 미국의 의회에서 반대해서 무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 주도하에서 그린랜드를 매수할 때 미국의 상하원에서 여기에 반대를 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여론은 썩 나쁘진 않은데 미국의 이제 정치적인 서포트 의회에서의 지지가 좀 필요하다. 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볼 건 이제 시간적인 요인입니다. 아마 미국이 그린랜드를 매수를 하는 거는 트럼프의 요번 기회, 트럼프가 말한 요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는 이제 없을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트럼프 집권 기간 중 앞으로 4년 내에 이것이 성사되어야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트럼프의 추진력, 상상력이 적극적으로 발휘되는 이 기회를 놓치면은 미국의 그린랜드 매수 기회는 이제 기약 없는 일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자신의 2기 재임 기간 4년 동안에 그린랜드를 매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 영토를 확장한 대통령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관심사인데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